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디어 드네프르 강을 넘어서 도하 작전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일부 정찰부대, 보병부대만 넘어간 게 아니라 전차, 장갑차 등 이 중장비까지 포함해서 남쪽으로 넘어가서 헤르손 남쪽의 도시죠. 스로핀스크에 진입을 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확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측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리더십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었는데, 그걸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저녁에 TV 연설을 했는데 그 TV 연설 내용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이미지 다 구기고 찌질한 이미지로 거듭나게 됐다라는 소식.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즉각 이 프리고진이 반박 영상을 내서 서로 간에 지금 완전히 난타전이 벌어진 이런 상황. 즉, 한 명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야만 끝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번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 하는 이만 못한 짓을 벌여 조롱을 사고 있습니다. 강한 남자 이미지로 지지층에 어필해왔던 블라디미르 푸틴,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 턱밑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태 발생 초기 푸틴 대통령 자신이 대규모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교전을 피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6월 26일 저녁 TV 연설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내가 직접 지시를 내렸고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며, 나는 그 무엇보다도 실수한 자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사회에서 단호하게 거부되는 것이고 조국 러시아의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의 이 같은 주장은 일개 용병 집단에게 하루 만에 무려 900km를 내주며 지도부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도주했던 망신에 대한 변명인데요. 푸틴은 마치 승자가 된 것인 양 바그너 그룹 대원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동족 상잔의 유혈 사태를 막은 바그너 장병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나는 바그너 장병 대부분이 애국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면서도 반란을 조직한 자들은 나라와 국민을 배신했고 장병들에게 거짓말을 해 그들을 반란이라는 죽음으로 내몰았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용병들이 원하는 대로 벨라루스로 가거나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겠다 라며, 나는 바그너 병사 대다수가 애국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며 용병들을 달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 경제 일간지 코메르산트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나온 연설인데요. 푸틴의 연설을 들은 프리고진은 격앙된 목소리로 텔레그램 음성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정의의 행진을 벌인 이유는 러시아 국방부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바그너 그룹이 7월 1일 해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동안 큰 실수를 저지른 자들을 정의로 심판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바그너 전사 누구도 강제로 참여한 바 없고 모두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라며, 우리는 모스크바 200km 이내까지 진격했고 선견대는 도심을 사정권에 두고 포병 배치까지 완료했지만 우리의 목적은 정부 전복이 아니었고 같은 러시아인들끼리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를 물린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과 프리고진의 이 같은 설전은 반란 사태 이후 시작될 대혼란의 신호탄이나 다름없는데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이번 싸움,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와, 푸틴 대통령 곰 잡고 호랑이 잡고 유도하고 아이스하키 하면서 골 넣고 하면서 계속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마초적인 이미지, 완전히 상남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 하는데, 이번 상황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이미지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게 6월 26일 현지 시각 저녁 TV 연설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TV 연설을 통해서 내가 봐줬다. 내가 아량을 베풀어서. 왜? 동족끼리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900km를 무인지경으로 뚫린 게 아니라 내가 봐줬기 때문에 온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산트페테르부르크로 도망갔던 이야기는 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봐준 것인지 동영상 아주 짧은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고속도로에 트럭들이 오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이 일어나죠. 이거 바그너 그룹들이 고속도로에 트레일러에 전차를 싣고 막 기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폭격하는 거예요. 이게 봐준 겁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막을 내용이 이거였죠. 왜? 지상군들 전부 다 전선에 투입했고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모르고 이 모스크바를 방어하는 병력들까지도 다 빼서 전선으로 보내다 보니까 바그너 그룹을 막을 능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전력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폭격을 해대고 하니 이게 뭐 제대로 된 저지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고 팩트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또 스토리로 진행되냐? 느닷없이 오후에 러시아 경제 일간지 코메르산트에 프리고진이 체포됐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프리고진 체포됐어? 이러면서 이제 몇 시간 후에 푸틴 대통령이 TV에 탁 나와서 내가 봐줬다. 그런데 이 바그너 전사들은 다 애국자라서 모르고 한 거고 그 선동한 자만 나쁘다라고 하면서 프리고진의 이름은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프리고진만 나쁘다라는 쪽으로 이제 연설을 몰아갔어요. 이러니까 이걸 들은 이 프리고진이 열받죠. 내가 체포됐다고 하면 또 이제 뭔가 분위기 확 다운되니까 즉시 텔레그램에 이렇게 11분짜리 연설을 텔레그램에다가 올렸어요. 자기 채널에. 내가 체포됐다고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우리가 봐준 거다. 푸틴이 봐준 게 아니고 우리가 봐준 거다. 우리는 포병 사격거리라면 20km 안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 정찰대가 20km까지 접근했다. 그게 바로 포병 부대였던 것 같아요. 포병까지 방해를 마쳤다. 그런데 쏘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준 거다. 무슨 소리냐? 그리고 우리가 한 건 일부 그 무능력한 자들, 그러니까 쇼이구 국방장관, 게라시모프 총参谋장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지 러시아 국민들 피를 흘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즉각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지면 이제는 뭐 게임 끝난 거죠. 누구 하나가 사라져야 끝나는 게임이 되었죠. 왜? 자존심이 걸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서 어떤 행보를 할지 정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핵무기를 탈취한 건지 또는 핵무기를 어딘가에 은닉해 놓고 벨라루스에서 새로운 행보를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는 그러나 이제 예측만 할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벨라루스에서 평생 있을 것 같진 않다. 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 완전히 그냥 프리고진과 푸틴의 대통령을 놓고 한판 기루는 이런 모양새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습니다. 자, 중요 소식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스 총선이 키리아코스 마초타키스 정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남유럽 전역에서 자칭 진보 좌파 세력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좌파 집권 이후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었던 좌파 포퓰리즘 세력에게 철퇴를 내리고 있는 남유럽.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25일 종료된 그리스 총선에서 마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신민주주의당이 야당들을 누르고 압도적인 득표율로 단독 재집권에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일명 남유럽의 돼지들로 불리던 4개국이 모두 우파 정권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복수의 외신들이 현지 시각 6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AFP 통신 보도를 종합하면 현지 시각으로 6월 26일 이른 새벽에 개표가 끝난 그리스 총선은 마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당이 40.55%를 득표해 17.84%에 그친 좌파 연합 시리자를 더블 스코어로 압도하며 끝났습니다.
신민당은 의회 300석 가운데 158석의 과반을 휩쓸며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거머쥐게 됐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랜 기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그리스 국민들이 좌파 포퓰리즘 청산한 마초타키스 총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지난 20년간 좌파 집권 속에 경제 파탄과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던 남유럽의 일명 피그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서 치러진 최근 선거들은 좌파 정당들이 퇴출당하는 장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이들 나라에서는 장기간 집권했던 좌파 정당들이 권좌에서 밀려나거나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장기 집권했던 안토니오 코스타 사회당 정부가 지난해 공산당 좌파 연합과의 연정을 깨고 탈이데올로기를 선언했는데요. 이들은 연금개혁과 친시장 정책을 펴며 경제 회복을 주도했고 그 결과 지난해 총선에서 연정 세력을 따돌리고 단독 정부 수립에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말 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실각하고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우파 정당이 집권했는데요. 좌파가 장악한 이탈리아 야권과 언론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를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등장한 극우 정권이라고 비난했지만 멜로니 정부는 연금개혁과 포퓰리즘 정책 청산으로 이탈리아 경제를 정상화시키며 지난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2%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하며 스페인 경제를 박살냈던 사회노동당은 지난달 28일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12곳 중 9곳을 우파 정당에게 내줬는데요. 다음 달 열리는 총선 지지율에서도 참패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어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남유럽 피그스에서의 좌파 몰락은 20년 이상 좌파 집권으로 경제와 사회가 파탄나는 경험을 했던 남유럽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선전과 선동,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고 국가와 사회를 좀먹는 좌익 이데올로기 척결, 다음 차례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 나라 망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망했냐? 연금 어마어마하게 퍼주고 그리고 공무원 엄청나게 양산했죠. 그게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2, 3년 전하고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가 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주된 연배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거나 좀 이런 그 중장년층들이 많은데 우리 기억할 겁니다. 그리스 그러면 선박왕 오나시스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 어릴 때는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눈아래에 있죠. 왜 됐냐? 20년 이상 좌파 정권이 집권해서 퍼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초타키스 정권이 이 우파 정권인데 연정을 통해서 집권했고 그러면서 친미 정책, 친자유 자본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완전히 그냥 면모일신을 했고 그걸 국민들이 인정해서 이제는 연정 안 하고 단독으로도 집권할 수 있는 표를 몰아준 거예요. 정말 그리스 시민들이 정말 아테네의 광장에서 민주주의의 시발을 알렸던 그 그리스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죠. 자, 피그스, P-I-G-S, 피그스, 돼지들이죠. 그래서 포르투갈, P, 그리고 I, 이탈리아, I,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해서 남유럽의 네 나라를 피그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 정치학에서. 그게 뭐냐? 좌파 정권이 집권해서 완전히 나라 거덜난 이런 나라들의 네 나라, 남유럽 네 나라를 피그스라고 합니다. 돼지들이죠. 그래서 돼지들은 뭐냐? 동물농장에서 자기네들은 좀 색다른 계급이고 나머지는 다 평등해. 이들은 남 밑에 앉아있어 하고 그냥 수탈하고 나라 망치는 그게 돼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돼지들인데 유럽 포퓰리즘 연구소에서 그 피그스들을 이런 식으로 풍자하는 사파를 그렸어요. 뭐냐? 자기네들은 지배층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권좌에 앉아있고 거기에 앞에서 개돼지, 가재붕어, 개 이런 무지몽매한 문외한 뇌 없는
이런 자들이 끌고 갑니다. 뭘 보고? 당근 보고. 당근이 뭐냐? 무상복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주는 우리 코로나 시절에 엄청나게 그런 거 퍼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좋다고, 야, 좋아, 좋아.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일단 저거 주니까, 뇌 없이 머리가 깨져도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거죠. 유럽도 이랬으니까 이런 풍자 사파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근 주고 자기들은 앉아서 야 끌고 가.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먹고 정보 가지고 부동산 투기 해먹고 그런 놈들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 스페인, 옛날에 포르투갈, 스페인 전 세계를 석권했죠. 1500년대 대항해 시대.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완전히 세계 패권 국가들 아닙니까? 이 네 나라 전부 물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세계 패권 국가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였는데 포르투갈 우리 한참 밑으로 내려갔죠. 왜냐? 30년을 좌파가 집권하다 보니까. 그리스, 스페인 우리 밑으로 확 내려갔죠. 왜냐? 20년을 좌파가 집권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이제 우리 옆으로 딱 왔죠. 야, G7이다. 엄청났죠, 이탈리아가. 근데 우리 눈옆에 딱 왔어요. 그 뭐냐? 좌파가 집권하다 보니까. 이걸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언론에서도 100년 이래 가장 위험한 여자라고 한국 좌파 언론이 이탈리아 지금 총리 당선된 사람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총리 당선돼서 무슨 무솔리니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국가를 건전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죠. 이게 바로 현실과 이상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그냥 던져버리는 그 이상주의자.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현실과 그리고 제대로 된 국가관을 가진 우파의 효과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들으면 우크라이나 이런 거 좀 보려고 들어왔더니 야, 신민규 진짜 너 그런 말 하는 거 보기 싫다. 군사 이야기만 해라. 국방 이야기만 해라. 자, 볼테르, 그러니까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하고 막 대립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너 싫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서, 즉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난 너가 싫지만, 즉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걸 지금 지키는 게 국방TV 아닙니까? 그럼 왜 국방TV에서 정치 이야기 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산시키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선동해서 들어오는 이게 뭡니까? 4세대 전쟁이에요. 이 4세대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4세대 전쟁이니까. 새로운 개념의 전쟁이니까 국방TV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파가 집권하면 나라가 저렇게 흥한다라는 통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저는 하겠습니다. 자, 헤르손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에서 도하 작전을 실시했다는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경보병 위주의 정찰 작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우크라이나군이 전차와 장갑차, 공병부대를 투입해 헤르손에서 도하와 강한 돌파 작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시티 남쪽의 안토노스키 대교 일대에서 전차와 장갑차, 공병을 동원한 대규모 공세작전을 진행 중이며 기갑부대 일부가 강을 건너는 데 성공해 스르핀스크 일대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6월 24일 오후부터 시작된 이 공세는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가 안토노스키 대교 건너편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기갑부대의 엄호 속에 우크라이나군 공병대는 러시아군이 안토노스키 대교 아래에 설치했던 부교를 보강하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화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 지역을 방어하던 제7 산악 공중 강습사단 예하 제108 공중 강습연대 병력은 스로핀스크를 내주고 후방으로 철수했습니다. 친러 밀 블로거들도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도하 작전을 리포트하며 교량을 방어하던 러시아군이 섬멸될 위기에 처했고 이를 면하기 위해 후방으로 철수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지난주부터 강 건너편의 우크라이나군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러시아군이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안토노스키 대교에서는 양측 장갑차가 다리를 사이에 두고 기관포탄을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교전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군은 격렬하게 저항하기는 했지만 최근 댐 폭파 이후 수해를 입은 상태여서 별다른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도하작전은 강 이남의 러시아군이 수해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주요 부대들이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전선, 크림반도 일대로 차출되며 방어가 취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도하작전이 헤르손 남부 지역의 해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드디어 헤르손에서 남쪽으로 도하작전 했다. 그리고 교도보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러시아군의 BTR-82 차륜형 장갑차예요. 이 BTR-82가 전방으로 마구마구 사격을 합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군이 넘어오니까. 그런데 안 되겠다 하고는 여기에 있던 보병들을 태우고 불이 나게 도망가는 영상까지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전황도인데요. 안토노스키 대교가 있고 이 안토노스키 대교 그리고 그 앞에 폰튼 브리지, 그 밑에 이제 폰튼 브리지가 깔려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내려오고 그걸 이제 러시아군이 막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이 동영상들이 공개가 된 동영상인데 제가 저작권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중가부적으로 러시아군이 피해 나갑니다. 위에 파란 곳이 헤르손시죠. 남쪽이 이 드네프르강 남쪽이 스르핀스크입니다. 그런데 강이 터져가지고 댐이 터져서 이 강폭이 확 줄어버렸죠. 그렇지만 여기는 하류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도하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병들이 부교를 깔고 그 부교를 통해서 도하 작전을 하는데 과거 이 스르핀스크에 우크라이나군이 출몰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병부대 그리고 전차 장갑차 등 중장갑 차량들이 동원된 이런 제대로 된 기동부대가 들어왔던 적은 없는데 이제 그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온 부대들이 이 스르핀스크 일대에서 교두보를 확장하고 그리고는 교두보 확장되면 포격이 없을 테니까 쭉 그냥 행정 상륙, 행정 도하 그러니까 저항 없이 그냥 쑥쑥쑥 들어오는 걸 이제 행정 상륙이라고 하죠. 이게 상륙이 아니니까 도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로 들어오고는 남쪽으로 확장해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크림반도 초입까지 훅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자 여기 보시면 스르핀스크 교두보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크라이나군 그 보병 제가 봤을 때 한 소대급 병력 정도 되는데 요 한 마을에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이 막 기동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막 뛰어오고 있죠. 뛰어오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한 개 소대급 정도가 계속 뛰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쪽 저쪽 그 지금 스트리트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블록들마다 클리어를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르핀스크 제법 큰 도시인데 여기 다 확보하고 완전히 그냥 우크라이나군 기동부대 확 밀고 내려와서 빨리 헤르손 남부 지역 탈환하는 그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